내 남편이 죽던 날 나는 그 여자와 침대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제가 믿어지지 않네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이에요.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올해 74시고요. 서울 강남에서 50년째 살고 있어요. 남편 김진수와 결혼한 지는 46년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가 46년이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더니 어딘가 급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골프 치러 간다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골프채도 안 가져가고 골프복도 안 입고 말이에요. 여보, 골프채는 안 가져가세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그러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아, 골프장에서 빌려주는 게 있어서 괜찮아. 늦겠다. 갔다 올게. 뭔가 이상했지만 4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골프장에 전화를 걸어봤죠. 혹시 김진수 씨 오늘 골프 치러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 예약도 없으시고 안 오셨는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죠. 46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디 갔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남편 친구가 해외 나가면서 관리를 맡겨달라고 해서 가끔 들르는 곳이었거든요. 마음이 이상해서 그곳으로 가봤어요. 지하 주차장에 남편 차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죠. 1503호. 문 앞에 서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열쇠는 화분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는데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발걸음을 죽이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 틈으로 본 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 여자는 등을 보니까 젊어 보였고 긴 머리를 하고 있었죠. 둘이 침대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아저씨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걸요. 여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어요. 3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았죠. 돈은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저씨도 알잖아요. 그때 여자가 일어서더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문에 부딪혔죠. 쿵 소리가 났어요. 뭐야? 누가 있나? 남편이 급하게 일어서서 문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순덕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46년 동안 들어본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 수가 없더라고요. 방에서 나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 뒤로 여자도 나왔는데 제가 본 얼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아들 민수의 대학 동기였던 이지혜였어요. 10년 전에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25살이었는데 이제 35 정도 되었을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남편과 아들 친구가 이런 관계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건 남편이 뭔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죠.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부르며 119에 신고했어요. 지혜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말은 제게 한 거였어요. 순덕아, 미안해. 서랍, 편지, 그게 전부였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 민수에게 물어봤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례 끝나고 집에 와서 남편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는 남편 손글씨였어요. 순덕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46년 동안 알고 있던 제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제 손이 떨렸어요. 46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담겨 있을 텐데 과연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 말이에요. 편지지는 남편이 평소 쓰던 것이었고 글씨체도 분명히 남편 것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순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겠지. 46년 동안 나를 믿고 따라와 준 당신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당신이 그 아파트에서 본 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지혜는 우리 민수의 친구가 맞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 관계란다. 순덕아, 놀라지 말고 끝까지 읽어줘. 지혜는 우리 딸이야.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딸이라니? 우리에게는 아들 민수 하나뿐인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25년 전 당신이 민수를 임신했을 때 유산 위험이 있어서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내가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일 때문이었어. 그 무렵 회사 후배 김영미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미혼모가 되어서 갈 곳이 없다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출산 비용과 생활비를 지원해줬지. 영미는 딸을 낳았는데 키울 수 없다며 입양을 보내려고 했어.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순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우리 민수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라서 마음이 쓰였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입양기관이 아닌 좋은 가정에 보내주겠다고 했지. 영미도 그게 좋겠다고 했고. 하지만 막상 입양 보낼 때가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그 작은 생명을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 아이를 등록했어. 이지혜라는 이름도 내가 지어줬지. 당신 몰래 말이야. 영미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주면서 아이를 키우라고 했어.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 테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혜는 내 딸로 자랐어. 물론 당신과 민수 몰래 말이지. 영미는 지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는 내가 완전히 책임져야 했어. 지혜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보낸 것도 다 내가 한 일이야. 지혜가 민수와 같은 대학에 다니게 된 건 우연이었어. 하지만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놀러 올 수 있었지. 당신 앞에서는 민수 친구로만 행동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딸이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야. 순덕아, 정말 미안해.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너무 상처받을까 봐서였어. 그리고 민수에게도 갑자기 누나가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지혜가 35이 되었고 결혼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가게 되었구나. 순덕아, 지혜를 받아줄 수 있겠니? 그 아이는 정말 착해. 당신을 항상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나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우리 집 지하 금고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지혜의 출생신고서와 내가 그 아이 아버지라는 증명 서류들이지. 그리고 또 다른 비밀도 있어. 순덕아, 우리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지혜 명의로 해놨어. 그 아이도 내 딸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건 민수가 알면 안 돼. 형제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마지막으로 지혜에게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당신에게는 46년 동안 고마웠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김진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남편이 25년 동안 숨겨온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제가 아는 아이였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재산 이야기였어요. 상당 부분을 지혜 명의로 해놨다니. 그럼 민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10년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서류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속 관련해서 빨리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죠. 민수야, 급하게 하지 말자. 천천히 하면 돼.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빠가 빚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빚이라니? 남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편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무슨 빚말이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회사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아빠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라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을 팔아야 한다니? 5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말이에요? 민수야, 너 혹시 지혜 연락처 알고 있니? 지혜요? 이지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혜를? 그냥
아빠 일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지혜는 요즘 연락이 안 돼요.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혼 준비라니? 편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혹시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결혼을 결정한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말한 금고를 찾으러 말이에요. 지하실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는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지혜의 출생신고서, 남편이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서류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우리 집, 그리고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가 지혜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이런 일을 한 건지. 빌딩은 제가 존재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서류를 더 보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누군가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있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은 박철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름이 왜 낯익나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억났어요. 박철민은 남편 회사 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퇴직하기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었죠. 왜 남편이 그 사람한테서 돈을 빌렸을까요? 차용증을 자세히 보니까 이자가 월 5%더라고요. 10억 원에 월 5%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차용증 날짜를 보니까 2년 전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자가 쌓였을까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더라고요. 혹시 김진수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철민 회장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고인이 되신 김진수 씨께서 빌리신 돈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남편의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을 드라마에서만 봤지 제가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부인께서는 고인이 우리 회장님께 얼마나 빚을 지고 계셨는지 아시나요? 키가 큰 남자가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10억 원. 맞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10억 원에 2년간의 이자를 합쳐서 현재 17억 3천만 원입니다. 17억? 제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그렇게 많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월 5%씩 복리로 계산되거든요. 고인께서 한 번도 이자를 갚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불어난 거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차용증 원본이고요. 이건 담보로 잡힌 부동산 목록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빌딩 하나와 이 집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요. 담보라니? 남편이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요? 잠깐만요. 우리 집이 담보라니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인데요. 부인, 이 서류 좀 보세요. 여기 부인 도장과 서명이 되어 있잖아요. 서류를 보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정말 제 도장과 서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서류예요. 어쨌든 고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죠.
상속인이라니? 그럼 민수도 이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상속 포기하면 재산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집도 예금도 모든 걸 다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상속을 받으면 17억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안 되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이자가 더 불어나니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주일만 드릴게요. 두 남자가 떠나고 나서 저는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 30분 후에 민수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는데 아마 제 목소리가 평상시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남편의 편지와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민수가 편지를 읽어가는 동안 얼굴 표정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아빠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빚도 17억이나 있고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하더라. 민수가 서류들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요.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지혜라는 여자는 뭐예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고요? 민수야, 일단 진정해.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17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집까지 빼앗길 판인데. 그때 현관벨이 또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지혜가 서 있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남편 장례 때 입었던 옷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저희 집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혜야, 들어와. 너 정말 아빠 딸이야?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야,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고 싶었다고? 10년 동안 우리 집에 놀러 오면서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그리고 아빠는 왜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야? 지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상처받을까 봐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못하고. 저는 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혜야, 앉아.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이 있어. 지혜가 앉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고리대금업자가 왔던 일, 17억의 빚, 집이 담보로 잡힌 일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지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혜야, 솔직히 말해줘. 너 명의로 된 재산들 알고 있었니?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작년에 말씀해 주셨어요. 빌딩 하나와 이 집이 제 명의라고.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우리 집이 내 명의라고?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저는 원한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럼 왜 거부 안 했어? 왜 받았어? 지혜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아빠 없이 자라봐.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전부였어요. 아버님이 주시는 건 뭐든지 감사했어요.
그때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저도 오늘 확인해 본 건데, 빌딩에 대출이 15억 설정되어 있어요. 15억 대출이라니? 그럼 빌딩도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집과 빌딩 모두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리셨는지도 알 것 같아요. 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투자계약서예요. 아버님이 박철민 회장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투자가 실패하면서 빚만 남게 된 거죠. 부동산 투자라니? 남편이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속인 거야? 민수가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박철민 회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계획적이라니? 우리 가족을 노린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박철민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니? 그럼 남편이 그 사람의 계략에 빠진 건가요? 지혜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어머님, 저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려고 해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뭐, 포기한다고? 네.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가족이 갈등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혜의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혜가 폭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박철민 회장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다른 계획이 뭔데?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제가 재산을 포기하면 가족들 모두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이라니?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거네요. 어떤 협박인데?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읽어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지혜, 재산 포기 따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말 안 들으면 너희 가족 모두 위험해진다. 특히 민수 그놈부터 당하게 될 거다. 민수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문자가 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요. 거의 매일 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과 엮이게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남편의 숨겨진 과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것도. 하지만 아직 저희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죠. 지혜가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죠. 그날 밤 지혜는 우리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협박 문자 때문에 지혜 혼자 두기가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지혜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가보니까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지혜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박철민이라는 사람, 사실 저희 아버님을 노린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인데? 복수예요. 25년 전 일 때문에. 25년 전이라니? 그때는 지혜가 태어났을 때인데. 지혜야, 무슨 소리니? 지혜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생모 김영미 기억하시죠? 아버님 편지에 나온. 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게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자살이었어요. 자살이라니? 그럼 남편이 편지에서 거짓말을 한 건가? 왜 자살을? 박철민 때문이에요. 사실 박철민이 제 친아버지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박철민이 지혜의 친아버지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25년 전 생모가 박철민과 사귀고 있었대요. 하지만 박철민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생모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생모가 아버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그럼 내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박철민이고 아버님은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버님이 아버지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럼 박철민이 자기 친딸이 있는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건가? 그런데 왜 박철민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니?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게 복잡해요. 생모가 자살하기 전에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에서 박철민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래서 박철민이 생모를 죽였다고 의심받았었어요. 죽였다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몰아넣어서 자살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박철민이 25년 전부터 복수를 계획해 온 건가? 그럼 너 아버지, 우리 남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아버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욱 박철민을 경계하셨던 거죠. 하지만 박철민이 너무 교묘하게 접근해서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는데 새벽 시간에 누가 올까요? 어머님 숨으세요. 박철민 사람 들릴지도 몰라요. 지혜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때 민수가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민수야, 위험해. 돌아와. 하지만 민수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빠? 네, 거기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순덕아, 미안해. 죽은 척해야만 했어. 죽은 척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장례도 치렀는데. 그건 가짜였어. 박철민이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 그래서 죽은 척하고 숨어 있었지. 남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들이 뭐였단 말인가요? 그럼 편지도 거짓말이었어요? 편지는 진짜야.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써둔 거였어. 하지만 지혜가 내 딸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야. 지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럼 저는. 지혜야, 넌 박철민의 딸이 맞아. 하지만 나는 널 내 딸처럼 생각해왔어.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여보,
정확히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남편이 앉더니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박철민이 영미를 버렸을 때 영미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했어. 그때 나는 단순히 동료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지혜를 내 딸로 입양한 것도 그 아이가 불쌍해서였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박철민이 협박했거든. 만약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25년 동안 숨겨온 거야. 민수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럼 아빠는 25년 동안 협박당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 하지만 최근에 박철민이 더 큰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 우리 재산을 모두 넘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짜로 죽은 거예요? 응. 내가 죽으면 박철민도 더 이상 협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더 교묘했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지혜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지혜야, 넌 이제 선택해야 해. 박철민과 함께 할 건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할 건지.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앞에는 박철민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서 있었죠. 김진수, 오랜만이네. 박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지혜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혜야, 아빠가 왔다. 지혜가 박철민을 보면서 떨고 있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25년 전 영미가 죽은 것도, 내가 고생한 것도 모두 김진수 때문이야. 이제 복수할 때가 됐어. 남편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어요. 박철민, 영미를 죽게 한 건 너잖아.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해? 내가, 웃기지 마. 내가 영미를 유혹해서 내게서 떼어놨잖아. 그 순간 지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요. 지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였는데 봉투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엄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지혜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지혜에게.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박철민이라는 사람은 내 친아버지가 맞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김진수 아저씨는 달라. 그분은 진짜로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편지를 듣고 있던 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도 넌 내 피를 받은 내 딸이야.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한테 진짜 아버지는 김진수 아저씨예요. 그 순간 박철민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또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알고 보니 남편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놨던 거예요. 박철민과 그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우리는 드디어 25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거든요. 박철민이 체포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지혜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남편도 민수도 저도 모두 지혜를 바라봤죠. 이제 더 이상 무슨 비밀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혜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민수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사실 박철민 아저씨가 체포되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데? 박철민 아저씨가 말하기를 진짜 흑막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진짜 흑막이 따로 있다고? 그럼 박철민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가? 누구라고 하던? 남편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건 말 안 해줬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다는 거니?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때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의 형제분이나 친척분 중에 의심스러운 분 없으세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형제들은 다 미국에 살고 있어. 연락도 거의 안 하고. 그럼 어머님 쪽 친척분은요? 그 순간 제가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설마 우리 시동생? 남편의 동생 김진호 말이에요. 5살 차이 나는 동생인데 어릴 때부터 형에 대한 질투심이 많았거든요. 진호? 왜 갑자기 진호 이야기가 나와? 남편이 당황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생각해봐요. 진호가 작년에 갑자기 한국에 왔잖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건 엄마 제사 때문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때 진호가 우리 재산에 대해서 이상하게 많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설마, 진호가?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정말로 시동생 진호가 서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듯이.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진호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지. 진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형님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진호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지혜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지혜 씨군요. 박철민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박철민한테서 들었다고요? 그럼 정말 진호가. 진호야, 너 박철민하고 아는 사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죠. 저희는 파트너예요. 진호가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파트너라니? 형님, 놀라셨어요? 25년 동안 준비한 일인데. 25년 동안 준비했다니?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진호야, 무슨 소리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남편이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왜요? 형님이 모르세요? 어릴 때부터 형님만 사랑받고, 형님만 좋은 대학 가고, 형님만 좋은 회사 들어가고, 저는 항상 형님 그림자였어요. 진호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 이렇게까지? 형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진호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형수님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신 거 형님이 아세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호와 무슨 상관인가요? 그래서 뭐, 결혼 전 일이잖아.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시죠? 진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저예요. 뭐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사귄 남자가 진호라고요? 말도 안 돼. 나는 너와 사귄 적 없어. 제가 소리쳤지만 진호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25년 전 형님과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저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25년 전 결혼을 앞두고 진호가 저를 만나자고 했었어요. 그때 진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형수님이 형님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저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건 장난으로 한 말이었잖아. 저한테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호의 눈에서 25년간 숨겨온 광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형님 가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박철민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진호야, 정신 차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25년 동안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물론이죠. 당신 때문에 이 가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진호가 다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서류 뭉치였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이 서류들 보세요. 서류를 보니까 우리 집과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진호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25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한 거예요. 형님 도장도 위조했고 형수님 서명도 위조했어요. 위조라니 증명하실 수 있어요? 25년 전 일을요? 진호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이 집도 모든 재산도 제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삼촌, 미안해요. 하지만 방금 하신 말 다 녹음됐어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삼촌이 오시기 전부터 녹음하고 있었어요. 지혜 누나가 미리 알려줬거든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철민 아저씨한테서 진호 삼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진호가 당황하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또 현관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경찰이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진호는 체포되었고 위조 서류들도 모두 무효가 되었어요. 정말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지혜와 민수 그리고 저와 남편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진호가 체포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모든 위조 서류들이 무효 판정을 받았고 우리 재산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가족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죠. 그날은 지혜의 생일이었어요. 36번째 생일.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서 지혜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로 했어요. 지혜야, 생일 축하해. 제가 케이크를 들고 나오니까 지혜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저 정말 이 집 딸이 돼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너는 25년 전부터 우리 딸이었어. 남편이 지혜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집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민수가 지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누나, 문제를 가져온 건 누나가 아니라 나쁜 어른들이었어. 누나는 피해자였다고. 민수가 지혜를 누나라고 부르는 걸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제는 진짜 남매 같더라고요. 민수야, 고마워. 하지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커. 누나, 미안해할 것 없어. 오히려 누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때 남편이 지혜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지혜야, 이거 받아. 상자를 열어보니까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펜던트에는 사랑하는 딸에게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아버님, 25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아빠라고 불러. 지혜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아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며칠 후 지혜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누구랑?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어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겠네. 사위가 될 사람인데.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지혜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주말 지혜의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30대 후반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했는지 몰라요. 태훈 씨가 지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지혜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지혜 씨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우리 지혜가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네, 지혜 씨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믿음직한 답변이었어요. 결혼식은 6개월 후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혜도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어느 날 민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지혜 누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 누나가 엄마를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더 밝아진 것 같고. 정말 그랬어요. 지혜가 우리 집에 오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날 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지혜가 제게 꽃다발을 주면서 말했어요. 지혜야, 우리야말로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결혼식에서 남편이 지혜의 손을 태훈 씨 손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우리 지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지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김진수 아버님과 저를 친딸처럼 받아주신 박순덕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든든한 동생이 되어준 민수에게도 고마워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도 너무 감동해서 계속 울었죠. 지금은 지혜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임신 소식도 전해왔어요. 제가 할머니가 될 거라니 정말 기대돼요. 어머님,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당연하지. 그게 꿈이었어. 민수도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며느리를 맡게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피가 섞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25년 전에 남편이 지혜를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손자를 기다리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언젠가는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게 가족의 힘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